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최악의 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2.7% 하락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심각한데 코스피가 2.7%나 하락했다는 것은 그 하락폭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2299, 2300이 깨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닥은 무려 또다시 3.5%나 하락하며 오늘 또 버티긴 버텼지만 야 이거 내일은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는 흐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갭으로 뚝뚝뚝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보통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역배열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저점일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주식 사가지고 귀신같이 저점을 찾았던 적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진짜 아무리 높게 쳐줘봐야 내가 5% 정도 확률, 그 정도의 확률로만 내가 저점을 잡은 기억이 있고 나머지 95%는 무조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이렇게 위험할 때 굳이 잡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내 생각이 하루 이틀만 틀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뭐 3전 이런 걸 산다면은 뭐 그나마 방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한데 그 다음에 있는 에코프로빔 하루에 뭐 6%,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하루에 뭐 10% 이렇게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많이 떨어진 건설 기계라든지 혹은 뭐 최근 핫했던 테마인 양자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못 사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0%가 찍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용기 내서 저점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조금 더 물론 힘든 시간이긴 한데 내 현금을 들고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온 김에 바로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도 오늘 744까지 하락했고 떨어지는 칼날 이제 역배열까지 완성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결국은 매일매일 저녁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미국이 무려 2.5%인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큰 하락을 했는데 선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죠. 오늘 저녁 미국이 더 하락하느냐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해주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매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연기금은 눈치 보기를 나타냈고요. 이 와중에 연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삼바, 삼성 SDI, 한미반도체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포스코 퓨체, 포스코 홀딩스, LG 엔솔, 카카오, 두산 밥켓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조정을 크게 받았고 그리고 구글이 무려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게다가 이 와중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2차전지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는 절대 저기리생 여러분들께 공포를 조장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뷰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떻죠? 맞습니다. 실적으로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솔직히 알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실적이 잘 나올까요? 우리나라가 실적이 잘 나올까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그래도 미국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마저 실적이 나왔는데 빅테크가 흔들리는 모습, 어떤 친구는 어제 10%나 급락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까지 과도한 밸류를 줬던 기업들, 그 친구들의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더 나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건설기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무려 15%나 하루 만에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설기계 항상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한 섹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마저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깨져 버리니까 다른 기업도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는 특히 과도한 밸류를 받았던 업종,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이익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 미국마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적 시즌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말인데 아직까지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진짜 공포스러운데 아직도 아니래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락합니까? 물론 그거를 맞출 수는 없긴 하겠지만 코스피 하방은 2000선까지 열려 있다. 오늘 2300이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200포인트는 더 하락할 수 있다. 거의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연간 코스피 수익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찍었던 저점 그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채권과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뭔가 방향성이 정해져야 그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이제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증시도 안 좋은 와중에 나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좀 봤는데 이러한 전망도 있구나, 이런 뷰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은 둘 다 다시 쭉쭉 올라갑니다. 힘이 쭉쭉 빠지죠. 아시아 증시는 상해랑 항생은 나름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니케이는 2%나 하락합니다. 오히려 비구이 위안 사태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나름 잘 버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선물은 현재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선물 옵션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도하긴 하긴 했지만 그런데 장 막판에 쭉 매수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콜 옵션은 크게 매수, 풋 옵션을 크게 매도하는 걸 봤을 때 혹시 여기를 저점으로 생각하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오랜만에 크게 하락했으니까 이거 한번 봐야겠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고 빠르게 매수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지금 내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만 한번 체크하는 그 정도로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전기, LG화학, HPSP, 하이브, 삼성 SDI, 코덱스 200, HD현대인프라코어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금양, LNF, 에코프로비엠, 두산밥켓, YG엔터, HMM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KB금융, SK텔레콤을 매수합니다. 수요일장입니다. 내일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하고요. LG전자, 기아, 호텔신라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요일입니다. 애플 맥 시리즈 출시, LG화학, SOL, 맥도날드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열립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엔젤, 소전염병, 엔터주, 핑크퐁 컴퍼니 베베핀이 미국 넷플릭스 키즈 1위 소식에 삼성 출판사와 상한가를 갖고 그 영향을 받은 엔젤 산업 관련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0.1% 상승, 캐리소프트 2% 상승, 꿈비 3% 상승. 오늘 같은 장이 이 정도면 상한가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전염병 관련주 중에서 그냥 대체제가 조금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푸드나무 9% 상승, 마니커 FNG 5% 상승, 유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지상군 기습 소식에 급동유화 22% 상승, 흥구 석유 5% 상승. 엔터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마약 스캔들이 이제 연예계로 크게 번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루머까지 퍼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10% 하락, YG엔터 8% 하락, JIP엔터 6% 하락, SM 5% 하락. 철강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 부진 플러스 시황 둔화로 인해 현대제철 3% 하락, 포스코홀딩스 5% 하락. 그리고 2차전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GM 영향 플러스 LG엔솔 매출 증가율 둔화될 것이라는 발언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에코프로 10% 하락, 포스코프챔 9% 하락, 금양 7% 하락, LG화학 7% 하락.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G화학 차트 보면 뭐라고요? 떨어지는 칼날 절대 매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신같이 저점을 맞출 확률은 5% 채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진짜 매수하고 싶다, 이거는 저평가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분할 매수가 맞다고 봅니다. 건설기계 아까 봤다시피 실적 쇼크가 나오며 크게 급락합니다. HD현대건설기계 15% 하락, HD현대인프라코어 13% 하락. 거래정지 해제가 된 대한금속과 영풍재지 바로 하한가에 도착하고 아마도 내일 또 하한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주주환원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도 하락을 했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 21% 상승합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전용 EM 플랫폼에 사용될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카 14% 급락합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롯데렌탈 장내 매수 경쟁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급락. 마지막으로 워트, 이 와중에 수익 주는 거는 공모주밖에 없네요. 공모가 6,500원인데 고가 12,850원 찍고 쭉 미끄러져 8,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